두 서너 갈래의 구불구불한 길로 이루어진 작은 비읍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사방은 조용했다. 멀리 교회에선가 개 짖는 소리가 겨우 들릴 뿐이었다. 곧 날이 셀 것이다. 오래전 모두가 잠들었으나 약제사인 체르노 모르디게 부인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인은 벌써 3번씩이나 잠을 자려 노력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부인은 열린 창문 앞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덥고 지루해 화가 났다. 울고 싶을 만큼 화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남편 체르노 모르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여유롭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벼룩이 달려들어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입가에 작은 미소까지 지었다. 감기에 걸린 도시 사람들 모두가 그의 약방에서 약을 사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방이 도시 변두리에 있어서 부인은 들판을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는 동쪽 하늘 끝이 천천히 밝아지면서 마치 큰 불이 난 듯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광경을 바라봤다. 멀찍이 떨어진 숲 뒤에서 크고 둥그런 달이 불쑥 솟아올랐다. 밤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와 함께 덜그럭거리는 박차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렸다. 창교들이 부대로 들어가는 모양이군. 부인은 생각했다. 잠시 뒤 하얀 장교복을 입은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훤칠한 키에 몸집이 좋았고 또 한 사람은 작고 왜소했다. 그들은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커다란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짓거렸다. 점차 약방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들은 창문을 올려다봤다. 약 냄새가 나는데? 왜소한 사람이 말했다. 약방이 있군 그래. 지난 주일에 피마 자유를 사러 이곳에 왔었어. 여기 약제사는 찌푸린 얼굴에 당나귀 턱을 가진 사람이라네. 무슨 턱이 그렇게 생겼는지. 그런데 자는 모양이군. 부인도 잠들었겠지? 옵초쇼프 아는가? 여기 약사 부인이 아주 미인이야. 덩치 좋은 사내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봤어. 아주 예쁘더군. 그런데 군의관, 그 부인은 정말 그 당나귀 턱을 사랑할까? 자네 생각은 어때? 무슨 소리? 사랑하지 않을 거야. 군의관은 약사가 불쌍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은 창문 뒤에서 잘 거야. 옵초소프. 귀여운 입은 반쯤 벌린 채 발을 침대에서 늘어뜨린 채 말일세. 군의관, 이건 어떨까? 약방에 가서 뭐든 아무거나 사는 것이. 부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장교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런데 밤이잖아. 상관없어. 밤이라고 약을 안 팔겠어? 자, 얼른 가세. 그럼 그럴까? 부인은 커튼 뒤에 숨어서 조용하게 울리는 벨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다. 여전히 그는 입가에 웃음을 띤 채 연신 코를 골고 있었다. 부인은 서둘러 옷을 걸치고 맨발에 덧신을 신었다. 그리고 약방을 향해 달렸다. 유리창 밖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부인은 램프에 불을 붙인 뒤 자물쇠를 열기 위해 문을 향해 서둘러 걸었다. 어느새 그녀는 심심하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다. 울고 싶은 생각도 달아났다. 단지 가슴이 몹시 두근거릴 뿐이었다. 덩치가 큰 군의관하고 비쩍 마른 옵초소프가 들어왔다. 무엇을 드릴까요? 부인은 가슴이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저기 15코페이카어치의 박하정을 부탁드립니다.
부인은 침착하게 서랍에서 통을 꺼내 저울에 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눈도 깜빡거리지 않은 채 그녀의 등을 바라봤다. 군의관은 살찐 고양이처럼 눈을 가늘게 떴으나 옵쇼쇼프는 어쩐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부인이 직접 약국에서 약을 팔다니 전 생전 처음 보는 일입니다. 군의관이 말했다. 이곳에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인은 옵쇼쇼프의 붉은 얼굴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남편은 따로 조수를 두지 않아 제가 곁에서 돕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약국이 무척 비좁군요. 그런데 그런 통들은 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독약도 많을 텐데 이곳에서 일하기가 무섭지 않은가요? 부인은 포장한 박하정을 군의관한테 건넸다. 옵쇼쇼프는 부인에게 15코페이카를 지불했다. 침묵 속에서 약 30초가 지나갔다. 군의관과 옵쇼쇼프는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문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다 15코페이카어치 주십시오. 군의관이 말했다. 부인은 또다시 천천히 움직이며 서랍으로 손을 옮겼다. 이 약방에는 없나요? 이런 거 말입니다. 옵쇼쇼프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다.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탄산수 말입니다. 탄산수는 있습니까? 있어요. 부인이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닌 선녀군요. 3병만 주세요. 부인은 재빨리 소다를 포장하고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멋지군. 군의관이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다. 옵쇼쇼프, 저 파인애플은 마데이라 섬에서도 볼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런데 말이야,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가? 바로 그 약사나리가 주무시는군. 조금 뒤 창고에서 돌아온 부인은 계산대 위에 병 5개를 올려놓았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인지 그녀의 얼굴은 조금 흥분한 듯 상기되어 있었다. 쉿, 조용히. 부인이 병마개를 뽑다가 떨어뜨리자 옵쇼쇼프가 말했다. 조용하세요. 남편이 깰지 모르니. 깨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보세요. 저렇게 평화롭게 자고 있잖아요. 당신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 게다가 군의관은 조용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남자들이란 답답한 구석이 많아요. 쉬지 않고 잠만 자면 무엇이 좋은가요? 이 물이 붉은 술이라면. 그 다음엔 또 무슨 상상을 하시려고?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약국에서 술을 팔지 않아서 정말 유감이군요. 하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술도 한 잔 팔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프랑스산 붉은 포도주는 없나요?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지금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우선은 한 잔씩 물에 타서 주시고 그리고 좀 이따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죠. 옵쇼쇼프, 그렇지 않은가? 일단은 물을 좀 타고 다음에는 스트레이트로. 군의관과 옵쇼쇼프는 계산대 옆에 앉아 모자를 벗었다. 그러고는 포도주를 마셨다. 술은 솔직히 맛있게 못 됩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아름다운 미인 앞에서는 술이 바로 신의 생명수가 되죠. 부인, 당신은 정말로 눈부시게 예쁘군요. 전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 손에 키스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대로만 된다면 전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무슨 짓이든 할 것 같군요. 옵쇼쇼프가 말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정색하며 말했다. 진짜예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군의관은 은근슬쩍 부인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웃었다. 별처럼 빛나는 두 눈이 탕탕 총을 쏘잖아요. 와우, 당신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약사 부인은 붉어질 대로 붉어진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잡담을 들었다. 이야기는 다시 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부인은 그 전부터 즐거운 마음이었다. 그녀도 이야기에 동참했다. 큰 소리로 웃는가 하면 애교를 부리기도 했고 장교들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잔가량 되는 붉은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했다. 장교님, 이제 부대에서 조금 더 자주 나오세요. 부인이 말했다. 이 옷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따분해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네, 분명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의관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처럼 엄청난 미인이 이런 시골 구석에 박혀 있다니. 그리도의 보프는 벽촌 사라토프로 가졌구나 해서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두 얼마죠? 부인은 천장으로 눈을 향한 채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대답했다. 11루블 48코페이카예요. 업주 쇼프는 주머니 속 두툼한 돈지갑을 꺼내 한참 돈을 세고는 부인에게 주었다. 그나저나 당신 남편은 잠 속에 푹 빠졌군요. 물론 꿈을 꾸고 있겠죠. 업주 쇼프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엉뚱한 말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젊을 때부터 젊었던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이죠. 손을 놓으세요. 결국 두 장교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실랑이를 한 끝에 부인의 손에 입맞춤을 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뒤 허전한 마음으로 약국을 나섰다. 부인은 서둘러 침실로 달려가 바로 그 창문 옆에 앉았다. 그리고 군의관 옵초쇼프가 약국문을 나서며 천천히 20걸음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무슨 말인가를 은밀히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슴이 울렁거리며 관자놀이까지 맥박이 고동쳤다. 하지만 왜 그런진 자신도 알 수 없었다. 5분이 지났을까? 군의관은 업주소프와 헤어져 앞으로 걸어갔고 업주소프는 약국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두어 번 약국 옆을 서성거렸다. 그리고 문 앞에 멈춰 서는가 싶더니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얼마 뒤 조심스러운 벨소리가 울렸다. 뭐야, 누가 왔어? 부인은 갑작스럽게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벨소리는 나는데 귀는 없나? 약사는 고함을 쳤다. 제길 엉망진창이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는 반은 잠에 취한 채 서둘러 약국으로 걸어갔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가 업주소프에게 물었다. 저 박하정 15코페이카어치 주십시오. 코를 흉하게 찡그리며 하품을 하는 약사는 걸으면서도 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서랍 속에서 약통을 꺼냈다. 2분가량 지나서 약사 부인은 업주소프가 약국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몇 걸음 옮기다 길바닥에 박하정을 휙 던져버리는 모습도 보았다. 그가 걸어가는 맞은편 모퉁이에서 군의관이 걸어왔다. 두 사람이 마주쳤다. 그러고는 알 수 없는 손짓을 하더니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팍복한 년. 부인은 다시 잠들기 위해 서둘러 옷을 벗는 남편을 혐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복도 지질이 없어. 누가 알아주냐고. 아무도 모르지, 이 마음을. 부인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열장 위에 15코페이카 놓았어. 그 돈 가져다 놔.
이불을 뒤집었으며 약사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